3차전에서 날린 7대0으로 달아나는 홈런도 로버츠 감독이 불펜을 아낄 수 있게 한 귀중한 한방이었습니다. 다르비슈와 스카를 상대로 타수 무안타 무볼넷 7삼진을 기록한 DS에서 오타니의 OPS는 0.623이었지만 NLCS에서는 1.185였습니다. 디비전 시리즈에서 홈런, 타점 없이 OPS 0.620이었던 저지도 ALCS에서는 5경기 2홈런 6타점과 OPS 0.761을 기록했습니다. 2차전에서 6대2로 달아나는 7회 홈런과 3차전에서 클라스를 상대로 때린 동점 홈런은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소토와 스탠튼의 활약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습니다. 통산 OPS 1.010 선수가 250타수 가까이를 소화하고 있는데도 PS 통산이 0.761에 그치고 있다는 건 가을에 약한 선수라는 낙인이 찍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규 시즌 때 저지와 오타니는 저지가 평균 96.2mph, 오타니가 95.8mph로 타구 속도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포스트 시즌의 경우 저지가 98.8mph, 오타니가 90.4mph입니다. 저지의 타구 속도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오타니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BABIP의 경우 오타니는 정규 시즌 .372와 PS .490으로 PS에서 타구 운이 엄청 따르고 있는 반면 저지는 정규 시즌 .368과 PS 167로 정반대입니다. 두 선수의 타구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 오타니는 평균 발사각도 16도로 정규 시즌과 똑같은 반면 저지는 평균 23도가 정규 시즌의 19도보다 많이 높다는 겁니다. 저지는 타구 속도가 정규 시즌보다도 잘 나오고 있지만 공을 너무 높게 띄우고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 히트맵을 보면 저지를 상대로는 투수들이 최대한 낮게 던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지는 낮은 공을 너무 퍼올리기보다는 앞에 소토와 뒤에 스탠튼을 믿고 출루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오타니의 히트맵을 보면 투수들이 몸쪽 인사이드 코스와 바깥쪽 다운 어웨이를 활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에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했던 오타니는 NLCS에서는 접근법을 수정하고 9개의 볼넷을 얻어냄으로써 출루율 .480, 다저스의 단일 시리즈 신기록에 해당되는 17출루를 만들었습니다. 오타니의 출루머신 변신은 2번 타자 배치와 4번을 맡은 두 경기에서 실타점을 올린 에드먼과 대화력이 더해져 다저스를 공포의 타선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정규 시즌의 경우 왼쪽 그림처럼 필드를 가득 메웠던 오타니의 타구는 오른쪽 그림처럼 PS에서는 밀어친 장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리즈는 타구 속도는 정규 시즌보다도 좋은 저지가 적절한 각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나 오타니의 타구가 반대편으로 크게 날아가기 시작할 경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쪽으로 크게 기울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는 상대팀의 최고 타자를 극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리그 MVP를 차지한 선수가 월드 시리즈 MVP에 성공한 것이 44년 전인 1980년 마이크 슈미트가 마지막인 것도 그 정도 수준의 타자는 PS에서 좋은 공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의 저지와 오타니는 상식을 파괴한 수준의 활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시즌, 특히 월드 시리즈는 다른 타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소토와 스탠튼이 저지를 대신해 타선을 이끌고 있는 양키스는 4번 타자가 고민입니다. 정규 시즌부터 1번과 4번이 문제였던 양키스는 토레스에게 1번을 맡긴 후 리드오프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4번 역시 후반기가 시작되고 웰스가 부진했고 9월 들어 심각해지더니 PS에서도 24타수 2안타를 기록하고 8번으로 내려갔습니다. 양키스는 현재 4번 타자 성적이 타율 .111, OPS 0.491에 그치고 있어 1.0을 찍고 있는 다저스와 대조적입니다. 그나마 2개의 홈런도 스탠튼이 날린 것으로 한번 맡겨본 치즈 역시 심각했습니다. 양키스의 반가운 소식은 다저스에는 좌완 선발이 없기 때문에 ALCS에서 돌아온 리조의 4번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리조는 손목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가볍게 맞히는 타격을 하며 14타수 4안타 3볼넷으로 출루율 .470을 기록했습니다. 리조가 4번에서 출루를 잘해준다면 토레스, 소토, 저지, 리조, 스탠튼의 상위 타선은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하위 타선은 다저스에게 확실히 밀리기 때문에 양키스는 상위 타선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NLCS 들어 18타수 무안타였던 테오스카가 마지막 경기에서 살아난 다저스는 프리먼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갈수록 발목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았던 프리먼은 마지막 3경기에서 15타수 1안타 무볼넷에 그쳤습니다. 4차전에서 프리먼을 빼고 승리했던 다저스는 5차전에서 프리먼을 기용하고 패했지만 6차전은 다시 프리먼 없이 승리했습니다. 현재까지 PS 성적은 프리먼을 뺀 경기에서 3전 전승, 나머지 경기에서 4승 4패입니다. 다행인 점은 8일 동안 한 경기밖에 나서지 않고 월드 시리즈를 시작하는 프리먼이 발목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타격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 프리먼이 다시 맹타 모드가 된다면 다저스는 타선의 힘으로 모든 변수를 쓸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다저스는 월드 시리즈를 앞두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팀의 영구 결번인 페르난도 발렌수엘라가 63세를 일기로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퇴 후 다저스의 스페인어 중계를 오랫동안 해온 발렌수엘라는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고 정규 시즌 종료를 앞두고 급격히 나빠져 10월 2일에 입원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발렌수엘라는 다저스가 양키스와 마지막으로 격돌했던 1981년 월드 시리즈의 멤버입니다. 그의 광풍을 일으키며 사상 최초로 신인왕과 4위 영상을 따낸 그는 NLCS 최종전에서 8.2이닝 무실점 역투로 팀의 2대1 승리를 이끄는 등 PS에서도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다저스는 월드 시리즈 1차전에서 발렌수엘라를 추모할 계획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